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그 텔레비에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봤는데, 단순하게 그냥 뭔가 한 곳에 집중을 해서 계속 그냥 진행을 하면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꾸준한 것에 대해서 뭔가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열광한다. 뭐 매번 같은 영화를 매번 봤지만 볼 때마다 또 새로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데, 뭐 상황에 맞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유튜브가 뭐 훗날 뭐 어떠한 효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정말 이렇게 조금 완전히 좀 다른 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독특하고 독창성 있고 올바른 지식을 전하고 있다는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월이 가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영상이 사실은 값어치가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영상을 제작하면서 참 초라한 감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피너베이트의 현장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스피너베이트는 이전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스피너베이트는 이 공격을 유발하는 로어입니다. 공격을 유발하는 로어라, 스피너베이트를 처음 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또 오래 하셔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얘들을 어느 위치에다가 내가 운영을 해야지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인트별로 이제 제가 또 설명해 줄 기회도 생기겠지만, 대부분이 그 브러쉬나 포인트 위주로 할 때는 가라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래 목적대로 띄워서 약 한 20-30cm, 50cm만 가라앉혀서 띄워서 먹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심대 공격 버팅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수심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피너베이트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수심대입니다. 그런데 수심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오늘 베스에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띄워서 잡겠다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 있게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스피너베이트는 정말 하드베이트 중에서 누구나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스피너베이트예요. 현장에서 이렇게 그 낚시하는 걸 보면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오래되신 분들도 항상 스피너베이트를 동반을 하고 스피너베이트 낚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스피너베이트를 잘 쓰고 못 쓰고 있는 차이가 있어 라고 하면 사실 별거 없어요. 스피너베이트 잘 쓰면 많이 쓴 사람이 잘 쓰는 겁니다. 많이 잡아본 사람이 더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너베이트는 그렇게 정말 특별한 기술을 요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만 한번 내 거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피너베이트 종류를 보면 윌로우 이 블레이드가 2개가 달린 게 있어. 그 다음에 블레이드가 하나가 있어. 그 다음에 콜로라도와 조합이 된 게 있어. 그 다음에 무거운 게 있어. 가벼운 게 있어. 제가 이제 그 스피너베이트 그 설명 영상에 올렸던 거에 속도 조절에 대한 문제, 이 속도 조절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정말 경력이 돼서 그 상황을 찾아나가서 베스 패턴 따라오는 패턴을 찾기 위해서 가능한 거고, 보통 스피너베이트를 사용하실 때 연수가 얼마가 되시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스피너, 나 이거 예뻐 보여, 내가 좋아해, 그러면 그 스피너를 위주로 계속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낚시를 하시면 돼요. 거기서 그 상황을 맞는 데를 찾고 그러면서 암프로가 속도를 한번 조정해 보려 했는데 하면 그때 속도를 한두 가지 기술을 내가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너베이트는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스피너로 많이 던져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피너베이트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 대부분들이 스피너베이트를 이제 참 처음에 막막해 할 수 있지만 다 던지시는 거 보면 스피너베이트 쓰실 만한데 스피너들을 쓰고 있어요.
대부분 뭐 좀 깊지 않은 곳에서 또는 장애물 위주로 이제 그런 데서도 스피너를 쓰신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보팅에서 내가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엔 스피너가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보팅이나 보팅 편에 대해서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제가 한번 찍도록 하고요. 그래서 스피너 베이트는 접근하기 쉬운 루어이다. 그리고 공격을 유발하는 루어이므로 그냥 띄워서 잡는 데 목적이 있으니 그냥 편하게 운영을 하자. 많이 던지자. 많이 쓰면 내가 더 내 거가 된다라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피너 베이트를 쓰다 보면 그 유형에 대한 그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스피너 베이트가 이게 이제 착수를 하고 이 무게의 밸런스에 맞게 얘가 이제 끌고 오는데 속도가 너무 떨어지면 스피너 베이트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이게 수심이 이제 내려가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렇게 누워서 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릿대서 이렇게 쭉 같은 수심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내 스피너에 대해 내가 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스피너에 대해서 같은 유형청을 브레이드가 잘 돌면서 올 수 있는 이 손감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스피너 베이트가 바뀌더라도 그걸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다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피너 베이트 운영. 자,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잘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 파지법과 운영법입니다. 자, 파지법과 운영법이 왜 중요하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먼저 보면 스피너 베이트들을 보통 보면 캐스팅, 이제 오버 캐스팅들을 주로 많이 하세요. 오버 캐스팅하고 딱 하면 이 팔이 어떻게 돼 있죠? 떨어져 있어요.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입질이 오면 움찔하고 놀래고 뭐 체질 못 합니다. 근데 이미 이 리트리브에 발생되는 것들이라 이미 내 손에 느꼈다고 그러고 움찔했으면 벌써 쟤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지법이 중요한 게 내 몸에서 떨어져 있는 이 운영법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노련하게 연습이 잘 되는 분들은 손목을 위해서 이제 훅셋, 이제 제가 말씀드린 버트를 이용해서 훅셋 하라는 거, 이제 뭐 그런 연습들이 돼 있으면 뭐 떨어져 있는 상태에도 훅셋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아무리 오래돼도 저는 항상 파지를 합니다. 자, 파지를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보통 이 낚싯대의 그 릴 시트는 최소 25cm 이상, 아무리 짧은 낚싯대라도 25cm 이상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25cm 이상이면 얘를 캐스팅하고 나서 바로 끌어들여서 내 몸에 이렇게 걸쳐서 파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브 때는 최소한 이게 한 30cm 이상 설계되는 게 가장 좋고요. 캐스팅할 때 힘을 밖에 버트를 손잡이로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긴 것이 좋지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낚싯대들이 그렇게 리트리브 때를 따로 뭐 워킹하면서 또는 뭐 따로 갖고 다니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제 보팅에는 여러 대 실으니까 리트리브 때를 따로 마련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현장에서 쓴다 그러면 항시 캐스팅하라서 파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파지를 하게 되면 왜 중요하냐면, 입질이 들어오면 내가 나도 모르게 놀래요. 놀래면 어떻게 돼요? 움찔을 하는 거예요. 움찔하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데서 움찔하면 안 돼. 이게 훅셋으로 안 되지만 붙어 있는 데서 내가 입질이 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당기게 된다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뭐 크게도 안 당겨도 돼. 놀래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훅셋이 되는 거예요. 엄청 빠른 거예요. 파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 차이에 훅셋의 속도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 떨어져 있어서 놓치는 배수도 내가 걸렸으면 놀래서 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파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캐스팅을 하고 나서 리트리브를 진행하는 사이에 항상 내 몸에 거치를 하고 있다가 입질이 오면 놀래기만 하면 돼요. 놀래. 깜짝 놀랐어. 훅셋. 놀랬어. 이게 훅셋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 속에 내 몸의 낚싯대가 파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 파지가 안 된 상태에서 훅셋을 하는데 갑자기 근거리 캐스팅을 했는데 파지가 안 된 상태에서 입질을 놀래서 이 근거리들은 대부분이 낚싯대가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갈비뼈를 부러지거나 갈비뼈를 상하게 만든다.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있은 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파지입니다. 파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처럼 이 전 영상에 훅셋의 중요성에 대해서 버트를 이용해서 낚싯대 버트를 이용해서 당기듯이 훅셋을 하는 이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웜 낚시도 이렇게 띄어서 하는 것보다 붙여놓고 훅셋 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붙여놓고 낚시하는 게 습관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 방법입니다. 자, 제가 이제 보면 보통 이 스피너베이트들 운영을 할 때 대부분의 현장에 오면 어떻게 운영하시냐면 다 그냥 정투로 오버캐스팅을 하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스피너베이트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될 때까지는 근거리용으로 사용하라.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이 오래 낚시하신 분도 근거리 낚시를 집중을 해라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스피너베이트의 이제 정상적으로 얘가 중심을 잡고 오는 이 속도라는 게 스피너베이트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내 루어 교체되는 상황에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포인트는 다 근거리인데 근거리에서 이 연습이 자꾸 돼 있으면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스피너 밸런스에 대한 내 손의 감각을 내가 언제든지 수시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루어가 교체가 돼도 금방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근거리에서 훅셋 하는 게 근거리에서 입질을 하면 이 놀래는 게 더 심하니까 훅셋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습득이 돼요. 가까운 데서 브러쉬 위주로 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파지만 돼 있으면 훅셋에 대한 것도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거리 피칭 아무리 웬만한 분들 다 20m씩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멀리 던지시는 분들은 근거리 피칭으로 한 30m도 충분히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리 피칭, 근거리 낚시, 그 다음에 사이드로 해도 근거리 낚시, 이렇게 근거리 낚시로 운영을 잡고 스피너베이트에 치중을 하시죠. 항상 오래 하신 분들도 근거리 낚시에 치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근거리 낚시에 치중을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착수로 할 때 착수물 생기지 않게 하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연습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거리 낚시를 하면 당연히 얘는 낮은 자세로 날아갈 거고, 낮은 이제 수표면에서 낮게 날아가다 보니까 이 루어가 수표면에 닿기 전에만 턱 잡아주면 요 고리만 실제로 물에 닿는데 떨어지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조용히 떨어진다. 그래서 스피너베이트의 운영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못되고 이해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가가 되고 있다. 뭐냐면 파지법. 내 몸에 꼭 파지가 돼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훅셋이 빨라진다. 그 다음에 근거리 낚시 위주로 항상 스피너베이트는 운영을 하는 게 내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훅셋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루어와 낚싯대가 직각으로 되면 이렇게 캐스팅을 하다가, 물론 파지가 돼 있으면 더 좋긴 하겠죠. 하다가 이렇게 허우적대는 것보단 이제 물론 이제 연습이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연습이 되신 분들은 사이드로 하다가도 땡길 수가 있어요. 땡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사이드로 던졌다 하더라도 내 루어의 방향으로 낚싯대를 가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든 내 루어의 방향대로 낚싯대를 진행 방향으로 놓고 훅셋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지도 돼 있겠다, 진행 방향에서 열줄도 없겠다, 훅셋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트리버의 관건은 훅셋의 속도입니다. 밟기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이제 트레일러 훅들을 이제 달고서 이제 너무 훅셋들이 안 되니까 트레일러 훅이 자꾸 우전을 하는 거죠. 트레일러 훅을, 그러니까 속도를 못 맞춰서
뭐 앞에 물어야 될 걸 뒤에 물었다고 쳐요. 이미 얘도 훅셋에 대해서 운영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얘만 이미 툭 하고 나면 뱉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해? 이 트레일러 훅이 중요합니까? 이 속도 맞추는 것과 자세와 운영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와 운영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와 운영법인 정말 다시 말씀드리면 스피너베이트를 잘 써 못 써라는 것보다 잘 써 못 써는 당연히 많이 쓰면 잘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다만 똑같이 입질이 도고 똑같은 상황이 나는 잡았어 못 잡았어 차이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낚싯대 파지와 스피너베이트 운영에 대한 이 문제. 그래서 이거는 꼭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피너베이트는 가장 중요한 게 파지와 운영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꼭 집중을 해 주시고 실제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너베이트에서 또 속도를 찾는 데 보면 이 이제 윌로우 타입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있고 콜로라도 섞여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이 이제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합이 다른 것들이 당연히 이제 윌로우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그만큼 저항이 더 커서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속도감에 대한 것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제 조금 더 고급진 기술들을 익혀 나갔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까 싶기도 한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뭐냐면 보통 피치기나 근거리 뭐 사이드 캐스팅 할 때 당연히 낮게 날아가니까 조용히 떨어뜨릴 수 있는 거를 많이 인동숙하게 해내실 수 있어요. 근데 오버 캐스팅도 조용하게 떨어뜨릴 수 좀 더 뭐 완벽하게는 못해요. 근데 조용하게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뭐냐면 이 낚싯대를 오버 캐스팅을 할 때 이 버트를 심을 순간 이용해서 잘 이용을 하면 낚싯대가 쉬었다가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듯이 밑으로 쑥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수표면에 가까이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영상이 찍힐지 모르겠는데 캐스팅을 하면 이렇게 그 포물선으로 그래서 버트를 이용해서 누르듯이 캐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툴에도 조용히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정툴을 원툴을 날린다 해도 버트에서 밑으로 내리듯이 하면 조용히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물선 그리지 않고 밀듯이 캐스팅을 하면 스피너베이트도 수표면과 가까이 이렇게 축 치고 내려갈 수 있게 캐스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카메라 앞에 달고 보여드리겠지만 스피너베이트를 속도를 아무리 맞춰도 얘가 이렇게 누워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 스피너베이트의 이 암에 균형이 잘 맞았는지를 보시고 무너지는 반대쪽으로 얘를 틀어 주셔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너베이트를 이제 많이 쓰셔서 내 거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탑정호에 또 왔어요. 탑정호는 이제 온 이유가 일단 포인트가 너무 다양해서 현장에 맞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피너베이트를 대부분이 쓰는 게 이제 주로 브러쉬나 이제 깊지 않은 장애물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제가 이제 마침 또 탑정에 대가 일도 이쪽으로 올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리 온 거고, 그래서 낚시로 주어진 시간 한 5시간 정도 또 오늘 제가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가 한번 스피너베이트에 대해 가지고 한번 그 운영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스피너베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파지법이다. 그 다음에 운영법이다. 그 다음에 훅세법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를 꼭 잊지 말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한 가지 플러스로 암프로 리그를 스피너베이트 중간 뭐 사이사이에 현장에 맞게 뭐 브러쉬 안에서 제가 해야 될 이제 그런 장소가 생기면 제가 암프로 리그도 한번 이제 이참에 계속해서 한번 암프로 리그, 그 다음에 Y 리그 제가 개발했던 그 채비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구나. 번지 리그 절대 아닙니다. 번지 리그는 명칭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암프로 리그, 번지 리그는 웜 뒤에서 꽂아서 내리기 위해서 만든, 미국에서 만든 채비고, 암프로 리그는 정말 오래되고 예전에 오래 하신 분들이 알고 있는 오래된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채비가 홍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프로 리그와 Y 리그에 대해서 중간중간 이제 계속 영상을 이어나갈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암프로 리그를 중간중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4분의 3분수 스페너베이트고요. 쉴더 브런트. 그래서 4분의 4분수를 먼저 빨리 한번 공략을 먼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제가 그 스피너베이트 파지법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죠. 그 파지법에 보면, 자, 수심을 조절할 때 파지가 잘 돼 있으면 이 몸이 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수심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지가 잘 돼 있으면 수심 조절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다들 알고 있는 버닝 기법으로 탐색을 하셔도 되고, 4분의 3원술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이게 근거리 좀 스피닝 운영을 자꾸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생각보다 4분의 3 엄청 빨리 갈았는데, 근데 실제 감아보면 그렇게 제 손을 보시면 이 정도가 수심이 유지가 돼요.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우! 쓰지 못했어. 놀라라. 이거 카메라 때문에 또 안 되네. 미치겠네. 어쨌든, 사이즈 굿이야. 자, 브러쉬를 공략을 하는 방법은 브러쉬에다 웜 넣듯이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다만 뭐냐면, 브러쉬에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으로 좀 간격을 유지할 좀 운행을 할 수 있어. 아니면 얘는 타고 길로 끌고 나올 수 있겠어. 이런 거 위주로 운행을 하시면 돼요. 저런 거 웜으로 넣고 할 수가 있는데, 스피너베이트로 버징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고 하시는 거는 부담될 수 있으니까 굳이 4분의 3도 무겁다 안 되겠다. 라인은 제가 지금 14파운드 쓰고 있고요. 그래서 한 20파운드 쓰면은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브러쉬들을 강제로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툴툴툴툴 치세요. 툴툴툴툴 쳐서 통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툭툭툭툭 트위칭 치듯이. 그리고 좀 찍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리프트 앤 폴로는 이게 자리 잡는 데 일정한 수심대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브러쉬 안에는 이렇게 집어넣고 바로 유지를 시켜놓거나 유지를 시켰으면 블레드가 돌아요. 그 다음에 타고 넘어서 또 폴링 할 때 돌아요. 그래서 이미 중심을 타고 넘으면서 중심을 잡기 때문에 이런 브러쉬들은 위에서 통과를 하면 유지를 시켜주고 조금 폴링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타고 넘으면 또 바로 그 블레드가 돌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원하는 수심대에서 다시 한번 리트리브를 진행하시면 돼요. 보통 이 수심을 찾을 때 한 3m 정도 수심 미만이야 그러면 표면에서 한 3, 40cm 정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1m 정도 그렇게 운영해 주시는 게 좀 하시면 좀 낫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m 이상이야 라고 하면 뭐 2m씩 끊어 나가든지 해서 하던가, 아니면 뭐 좀 장애물이나 그 베이트 피쉬들이 좀 깊은 데도 보여 라고 하면 1m, 2m까지 한번 상류층 끊어보고 밑에서 1m, 2m 끊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이제 고사목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도 서스펜드가 되어 있거든. 사실 되게 찾기 힘들거든요. 여기는 지금 100길이 해가지고 지금 한 3m 이상 나올 거예요. 한 4m 가까이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한 1m 정도 유지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 리트리브의 반응이 없으면 스피너 베이트가 어려울 거고요. 다만 이제 리트리브의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 위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 그러면 리트리브와 상관없이 와서 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상황에 맞게 변경하면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굳이 폴링을 그 사이드에서 해야 되면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려볼게요. 찍힐는지 모르겠는데, 자, 사이드에 떨어졌을 때 낚싯대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면 위를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포인트를 들고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폴링을 쭉 텐션으로 처음부터 텐션을 딱 주고 있으면 얘가 자립을 빨리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때려 내려가면 폴링 낚시도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폴링 낚시 한번 해볼까요? 폴링 낚시가 되는지 이렇게 유지를 해서 띄우는 걸 눈에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쭉 같이 따라 내려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때 이제 입질이 오면 훅셋을 가시면 돼요. 그래서 폴링 낚시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고, 다만 바닥에 단 다음에 호핑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닿았어요. 호핑을 해야 되는 상황에 툭툭 툭툭 띄우고 장기물과 같이 이렇게 그 라인 텐션을 위쪽으로 줘가지고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닥에서 호핑을 한다 그러면 쭉쭉 이제 멀리 있으면 사실 띄우기 힘들 거예요. 근데 어쨌든 띄우려고 했지만 당겨지는 입장에서도 브레이드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쭉쭉 하고 나서 라인 텐션을 쭉쭉 당기고 라인 텐션을 유지를 시켜서 브레이드를 세울 수 있다면 폴링도 가능은 해요. 이렇게 스피너베이트가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스피너베이트가 잡힐 때가 있는 거고, 잡히려고 공격적인 분들이 있는 거고. 자, 바닥 한 번만 해보고 몸 낚시 한번 해보자.
낫시다. 단 거냐? 바닥 낚시도 안 돼. 바닥 낚시도 안 돼. 자, 스피너베이트. 너는 좀 이따 다른 데서 하고. 자, 암프로 리그를 장착하기 위해서 링을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링이 잘 안 나오면 물을 묻혀 주시고 링을 장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한 2호 봉돌 정도로 사용을 해볼게요. 2호 봉돌에 바늘, 암프로 리그 버전 1, 여러분들이 번지 리그라고 잘못 알려진 암프로 리그 버전 1을 제가 체결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링을 낀 상태에서 링에다가 이제 머리를 낄 거예요. 자, 바늘 길이만큼 놔두고, 자, 여기 지금 여기 정도 요 정도에 보면 이 링을 통과해서 바늘을 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도래가 없는 쪽에 좀 구멍이 넣기 더 쉬우니까 있는 쪽을 놓으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밀어넣은 상태에서 바늘 길을 링 길을 찾으세요. 이게 좀 기다란 싱커면 좋은데, 싱커가 둥그런 것들은 좀 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통과를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웜이 좀 이렇게 이렇게 평평하게 펴지도록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돼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가려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탈할 일도 없고, 그래서 지금 암프로 리그 버전 1은 이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늘은 기가 좀 짧은 거이면 좋겠는데, 뭐 더 짧은 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정도가 제일 짧고, 그 다음에 호수는 약 1령 정도 쓰셔도, 바늘이 너무 밑에 내려가 있는 거 불안해 하지 마세요. 밑에를 먹으니까. 자, 이 상태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암프로 리그 버전 1. 자, 먼저 액션은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리프트 앤 폴링 들었다 놨다로 한번 해볼게요. 호핀도 한번 가끔씩 줘보시고. 그래서 저번에 여기서 프리리그 촬영을 할 때 바닥에서 그렇게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바닥에서도 나오는데 코핑 조가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조절해 가면서 자극을 줘야 되는 상황인지 바라보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액션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한 가지씩 진행을 해보죠. 들었다 놨다, 단순하게 혹세 준비만 잘 돼 있으면 됩니다. 바닥에 잡고 단순하게 들었다 놨다. 야, 저 패들 타고서 낚시를 하네. 저 안 위험하나? 자, 그리고 넷꼬리그나 암프로 리그나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봉돌이 웜을 통해서 지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달력이 적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그나마 암프로 리그는 바늘하고 지금 봉돌이 어느 정도 조금 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바닥에 조금 더 익힐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둘 다 멍청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둘 다 좀 멍텅해요.
그렇지만 네꼬리그보다는 확실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바닥에 있는 데는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저까지만 날아가면 조금만 더 날아가면 되네. 기다려. 브레이크 완전히 풀어버리겠어. 악기나 네꼬 사용하실 때 얘도 감으면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보면 자, 네꼬나 왁기나 무게중심이 이렇게 쏠리고 뒤에 꼬리는 이렇게 펴져서 가요. 그래서 리트리버도 충분히 되니까 감으실 때 그냥 앞에 좀 포인트가 좋다 그러면 그냥 무작위 감지 마시고 리트리버로 한 마리 또 서비스 베스를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까지 안 날라가지? 아이리그의 장점이 또 그거 아니야. 자, 2호 봉돌을 했는데 캐스팅이 약 한 25m 밖에 안 날라가요. 답답해. 자, 그러면 갈면 돼요. 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호핑보다는 조금 바닥을 느껴가면서 바닥 낚시를 하고 싶어라고 하면 또 버전 2를 바꾸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4호 봉돌로 바꾸고 좀 무거운 걸 해볼까? 얘가 3호 봉돌이지. 자, 3호 봉돌 꽤 무거운데 자, 3호 봉돌로 바꾸고 채빌은 그래도 돼 있는 상태죠. 얘를 바늘을 이렇게 통과를 하세요. 자, 이렇게 통과를 하면 이게 버전 2예요. 암프릴이고 버전 2. 얘는 무거워서 백스윙이 안 돼요. 하지만 이 물에 닿는 밀도의 저항이 이렇게 딱 맞는 정도의 무게 정도면 얘가 백스윙이 돼요. 백으로 스윙 뭐라 하지? 백슬라이더? 백슬라이더가 기능을 합니다. 자, 한번 좀 멀리 던져보죠. 그래봐야 한 5m 차이밖에 안 나요. 좀 멀리 던지는 뭐 효과가 있네. 바닥이 일단 좋네. 뜨거. 호핑은 뭐 어떤 웜의 그 가제를 생각하고 팔딱팔딱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뭐 호핑이 머리 아플 수도 있고 웜에 대한 뭐 어떤 찾아내는 뭘 쓰면 좋고 그런 걸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호핑이라는 게 그냥 저는 이제 완벽하게 어차피 호핑 못 해낼 바에는 그냥 자극을 준다라고만 운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극을 주다 보니까 내 운영이 돼서 잘 떴어. 그럼 떨어지면 땡큐인 거예요. 확실하게 이 버전 2는 네꼬리그나 원보다는 바닥의 감도가 조금 더 잘 느껴져요. 바늘에 직접 싱크가 좀 다 있는 편이라 가지고 그래도 좀 멍통해요. 프리리그나 텍사스 리그 같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세게 오지는 않아요. 이제 요런 게 생기면 금방 끼는 거를 요런 게 생기면 금방 끼는 걸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이 이거 끼는 게 불편하시면 그 네꼬리그 싱크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면 그냥 네꼬리그 싱크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프링 베스랜드에 보면 스프링으로 된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스프링으로 된 것 같은 경우 껴서 사용하면 편하게 가능해요. 자, 프리릭으로 한번 바꿔서 차이가 있나?
프리리그. 자, 저번에 던졌던 좋은 포인트 바닥 한번 차이가 있나 보죠. 베스한테 보여주는 시선이 다른 거죠. 얘는 바닥 위주로. 테일이 움직이면 이제 시선을 끄는 게 다르고, 브러쉬에서 걸려있을 때 움직임이 다른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해보죠. 저번에 호핑에 반응을 했으니까 한번 호핑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없다면 베스가 지금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장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던지, 수심이 완전히 표면 쪽으로 떴던지. 그러네. 이게 보여주는 게 다르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호핑으로 자극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프리리그로 호핑이 되니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시간 너무 낭비했는데. 자, 안프로리그. 바로 나왔잖아. 그래야지. 나이스. 안프로리그. 땡큐. 새끼 얼마나 강하게 털었는지 봉돌 날라갔네. 새끼. 봉돌 깨져 있어. 살았어. 야, 이거 잘 빼야 봉돌 사는데.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너 새끼 봉돌. 안프로리그와 Y리그의 장점은 홀링이 있습니다. 홀링. 같은 채들에도 홀링이 엄청 빠르다. 그래서 빠르다는 얘기는 내가 조금 더 가벼운 채비로 봉돌을 가볍게 해서 피네스하게 낚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가라앉는다는 장점이. 그리고 그만큼 좀 가볍게 내가 라인 컨트롤로도 낚시를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좀 세밀하게 낚시를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나이스. 이게 안프로리그라는 겁니다. 나이스. 좀 씨알이 자네. 자, 이 상태로 그대로 있죠? 한동안 계속 잘 쓸 수 있어요. 호핑도 프리리그 같은 건 그러니까 4~5봉돌, 그러니까 4g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얘는 한 0.5도 가능하지만 1호 정도 이상이 되면 호핑도 무난해요. 그만큼 더 피네스하게 낚시를 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는 거죠. 뭐지? 잔챙이도 안 보여. 훅. 낚싯줄. 드디어 낚싯줄. 여기까지만 알아. 여기까지만 알아. 오케이. 스피너 하나 건졌다. 이게 뭐 다 끊어져 버렸네. 아파. 도둥실. 열받게, 씨. 스커트. 바닥을 보고 따라 내려가서는 입질을 하는 거 보면, 이럴 때는 웜낚시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제 스피너 베이트를 굳이 원태클 고집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제 마리수에서 좀 떨어질 상황일 것 같고, 그래서 얘들이 잘 이렇게 따라오거나 좀 공격적으로 좀 뭔가 좀 취하질 않아라고 하면 굳이 꼭 스피너 베이트, 물론 이제 스피너 베이트 연습하는 과정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웜으로 넣고 바닥 상황도 어떤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래서 안프로 리그를 이제 찍게 된 이유가, 스피너 베이트 하나로 제가 지금 현재 잡을 수 있을지 안 잡을 수 있을지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탑정에서 지금 스피너 베이트 브러쉬 사이에서 애들이 좀 많이 움직일 때 한두 마리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Y리그를 할까 안프로 리그를 할까 그러다가 안프로 리그를 같이 썼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발 번지 리그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개발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자, 이렇게 바늘이 이쪽으로 내고 운영이 되잖아요. 그만큼 이게 조금 장애물 걸릴 때 오픈이 돼 있다가 또 덜 걸린다는 거예요. 번지 리그라고 하지 마세요. 저 이거 개발하는데 정말 많은 연구하고 정말 투자 많이 들어간 챕입니다. 챕이 하나 개발하는 게 제가 카피한 것도 아니고, 이때 당시에 매스컴에 이제 이런 걸 찾아볼 수도 없을 시기고, 순수하게 제가 개발한 챕이가 누구 한 사람의 판단 미스로 두 번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에서는 자기 이름 거르고 했다가 금방 내렸어요. 근데 내가 아는 친구라서 이름 한번 잘못 붙여놨다가 이게 제가 지명도가 떨어져서 그러나, 그냥 번지리그는 웜이 완전히 원래 끼던 거 똑같은, 그러니까 텍사스 리그 똑같은 끼는 거에 봉돌만 뒤에 똥구녕에다 하나 더 꽂은 게 번지리그란 말이죠. 완전히 웜을 훅을 돌려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흑셋을 못하네요. 제발. 어우, 땡큐. 떨어지는 거 받아 먹어주는구나. 사이즈는 작아도 땡큐다. 땡큐 베스. 안프로 리그 버전 2. 안프로 리그 버전 2에 진짜 예쁜데. 뿌리 리그로 바꿔. 자, 안프로 리그를 지금 입질을 하는 경우가 손에 느껴지는 게, 지금 웜을 전체로 흡입을 잘 안 해요. 또 폴링에 먹는 놈만 지금 웜을 전체로 하고, 바닥에서는 전체 흡입을 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얘들이 바라보는 방향을 반대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프리리그를 한번 해보고,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으면 웜의 방향성도 상당히 배스한테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리리그를 한번 바꿔보고 차이가 있나 한번 해보자. 자,
일단 호핑 안 하고 바닥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빠는지. 데드워밍을 길게. 뭐야, 흐르고 있네? 아씨. 야, 입질도 못 느꼈는데. 얘는 전혀 입질도 못 느꼈어. 진짜. 바닥인데, 그럼. 바닥인데. 액션도 아니고. 아이고, 얘는 리트리브에 나왔어요. 쩐챙이. 아우, 추워. 리트리브 지금 웜에 반응을 했죠. 그러면 스피너베이트만 또 다시 해봅시다. 똑같은 리트리브 상황인데 스피너베이트는 반응을 하는지. 얘는 제치 블레이드고요. 얘는 제치 블레이드 2분의 1온스. 이거 제치 블레이드 아니네. 얘도 치수 한 치수 올린 거네. 오케이. 파도가 더 세져. 파도가 점점 더 세져. 똑같이 리트리브가 되는 상황인데도 스피너베이트는 입질도 안 하네. 자, 추워서 못하겠다. 추워서. 그리고 하고 나가. 추워서 못해.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자, 그리고 앰프리그로 마무리합시다. 얘도 액션으로는 안되고 바닥에서 빠져. 쉣. 아이고, 어렵다.